자, 이 기자, 이거 저희가 지난주에 정말 전해드렸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네. 다시 한 번만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3일 새벽 울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영상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두운 골목을 여성이 혼자 걸어가고 있고요. 뒤에서 흰 자동차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여성을 들이받고요. 여성은 이대로 넘어졌습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이 여성을 뒷좌석으로 태우려고 하고요. 이 여성이 거부를 하자 이 여성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 이 영상 봤을 때 정말 일부러 핸들을 꺾으면서 보행자를 들이받았는데, 자,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피해자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없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일어났는데 갑자기 돌변해갖고 저를 폭행하더라고요. 뒷좌석을 열어놓고요. 입 다물고 타라고 그랬거든요. 자, 당신 음주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래 신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찍으려고 하니까 폭행을 하면서 납치를 하려고 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사건 방식 시간에 이 사건 이상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얘기하는 상황인데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혹시 음주 아니냐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폭행을 시도합니다. 폭행을 시도하고 차에 태우려고 납치를 또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뭐 천만다행이었던 게 차 뒷문을 열고 지금 태우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오토바이한테 도움을 청했고 오토바이가 이제 멀리 떼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위기에서 여성분이 좀 탈출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저희가 계속 말했지만 뭔가 그냥 단순한 사고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이 사건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 음주 운전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 이자가 겁이 나서 이렇게 입막음을 하려고 저랬던 건가 싶었는데, 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게 CCTV로 드러난 거예요. 네, 지난주에 오윤성 교수님께서 계획 범죄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각도의 CCTV를 보니까 그런 정황들이 많이 드러난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 가해 차량이 큰 도로에 서 있다가 저렇게 좁은 골목길로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가해 차량이 앞에 있었고 피해 여성은 뒤에 있었는데 가해 차량이 옆 골목으로 빠지고요. 저렇게 골목에서 차를 돌려서 피해 여성 뒤쪽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저렇게 저 상태에서 2분 동안 여성을 지켜보는데요. 여성의 앞에 있던 차량이 여성을 뒤에서 들이받기 위해서 골목을 돌아다녔고 기다리기까지 한 거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교수님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2분 동안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영상이 딱 그 먹이를 찾아서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막 야수의 느낌처럼 말이죠. 네, 뭐 지금 보니까 굉장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해자를 먹잇감처럼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왜 이 피해자였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약간 뭐 방향성을 잃는 듯한 이런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뭐 어떤 음주 상태의 피해자를 노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은 저런 사건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비면식 관계에 있는 여성을 노려가지고. 요즘 납치 이런 건 없잖아요. 거의 없죠. 예. 더군다나 이제 지금도 CCTV 저렇게 잡히지만 보통 블랙박스와 CCTV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런 사건을 일반적으로는 벌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뭐 굉장히 대담하게 짝이 없다. 증거가 틀림없이 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담한 짓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좀 굉장히 심각한 수위의 범죄력이 진전된 자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저희도 이제 사건 반장터에서 별의별 사건 전해드리지만, 그러니까 면식범이 뭐 납치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생면부지의 사람을 저희 중남미 국가처럼 그런 식의 납치 사건은 우리나라 정말 없단 말이죠. 자, 소장님, 네. 뭐가 됐든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을 사람은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얘기를 하기를 뒷좌석에 문을 열어놓고 입 다물고 타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후로 지금 사람도 잘 못 만나고 밥도 못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공황장애가 더 심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러니까 공황장애의 기저 감정은 공포나 불안인데 아까 이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먹잇감처럼 타겟으로 계획범죄를 저질렀고 그 타겟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성은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황장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신적 공포의 증세가 나오고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더욱 황당하고 두려운 것, 박 변호사님. 네. 안 잡히고 있어요, 지금. 지금 사실 차량 수배는 했습니다. CCTV에 나와 있고 이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거주지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용의자는 특정을 했지만 붙잡지는 못한 상황이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 하는데 일단은 검거를 해야지만이 왜 이런 어떤 범죄를 하게 됐고 동기는 뭔지 또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또 검거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이게 시간 좀 걸리지만 거의 특정이 됐기 때문에 예. 검거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사를 처음 이 사건을 보도한 게 울산방송의 신혜지 기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저 인간을 잡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주변 CCTV를 정말 다 샅샅이 막 헤집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